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37분 49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 속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해부해보는 시간이죠.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 오늘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발행인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인물은 또 누구인지 먼저 뉴스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1년 조기 총선 이후 8년 만에 열린 태국 총선에서 군부 정권을 지지하는 팔랑 프라차라당이 탁신계 푸어타이당을 앞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태국 정치권 소식을 전하면서 놀라웠던 점은 지난 2006년 9월 부패 혐의로 실각해 영국, 두바이 등 해외 망명 생활을 전전하고 있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이름이 태국 정치권에서 여전히 비중 있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뉴스를 움직이는 인물 후에서 알아볼 인물은 태국 내에서 여전히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입니다. 네, 일주일 전에 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 있었습니다. 군부 정권의 연장이냐 민주주의로의 복귀냐 이걸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었고 하지만 결국 군부 정권의 연장으로 결론이 났고요. 지금 이현웅 아나운서가 뉴스에서 전해줬는데 이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2006년에 부패 혐의를 받아서 군사 쿠데타로 쫓겨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태국 국민들은 이 사람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여전히 큰가 봐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에 태국 하면 우리가 쿠데타의 나라라고 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한 30년 동안에 한 20번 정도. 근데 대부분 군인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다른 군인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탁신은 앞서 철관 생활을 했지만 민간인 출신으로서 또 국민들에게는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화신 또 일반 또 민중들에게는 빈곤층, 농민들 그동안 소외받은 계층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폈다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기득권층, 그러니까 왕당파라고 흔히 이제 부르죠. 이제 그들이 이제 정치를 했다면 탁신은 이제 그러지 않았다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탁신 지우기 작업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국왕은 국왕대로 칙령을 통해서 탁신 전 총리에게 수여했던 왕실 훈장들을 취소를 했고요. 또 군부는 군부대로 이제 군부를 대리하는 이제 지금 정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서는 이제 탁신이 졸업했던 예비 사관학교 동문 이사회가 탁신의 이름을 사관학교 명예의 전당에서 떼게 하고 또 동문 자격으로 수여했던 상도 취소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은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어떤 탁신에 대한 환상, 그러니까 탁신의 이 싹을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좀 위태위태했지 않습니까? 네. 이 현 정권이 투표에서는 이겼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 참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뿌리를 뽑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네. 탁신 지우기 작업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부적인 이 선거 결과를 보면 참패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탁신계 정당 푸어타이당이죠. 이 푸어타이당이 여전히 지금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득표수를 볼 때도 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집권당이 전체 유권자로 봤을 때 훨씬 많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 투표율을 보면 어떤 지역구에서는 투표율이 200%가 넘는 곳이 있어요. 200%가 넘는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미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태국의 선거제도가
좀 약간 기이한 면이 있어요. 잠깐 네. 설명해도 될까요? 네, 어떤 면에서 네. 다른가요? 이게 보면 총리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이제 권리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르려면은 상원, 하원 합쳐서 750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원이 250명, 하원이 500명인데 이번 선거는 하원 의원 선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원은 이 지난 2017년에 군부가 영구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군부가 상원 250명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250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군부가요? 예, 네. 군부가. 그래서 하원 합치면 750명이잖아요. 거기에 과반수를 가지면 집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현재 군부 정권은 126석만 얻어도 집권하는데 그러나 이 야당에서 집권을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이 전체 한 70% 이상을 네. 얻어야만 그러네요. 집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500석 중에 376석을 얻어야 정권을 탈환하는데 지금 거의 그럴 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탁신이 대단히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네. 그 흔적을 이제 지워야 되겠죠. 여전히 지금 탁신은 해외 망명 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태국 내에서 정치적인 권한을 여전히 좀 행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이번 주 이 주제를 누구로 할까 선정 논의를 하면서 박사님께 탁신 전 총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니까 한마디로 아주 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민주주의의 화신처럼 네. 또 빈곤층 또 민중의 어떤 소자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렇죠. 지도자인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늬만 그랬다는 거죠. 무늬만. 그래서 이 사람은 1980년대 말 그 잠농 방콕 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아주 네. 청백리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우리 한국에서도 자주 왔잖아요. 또 우리 장농 시장을 담자 해가지고 또 어떤 시장은 또 그런 흉내를 내다가 또 나중에 구속되기도 하고 네. 비리가 밝혀져서. 근데 이 잠농 시장에 어떤 후원을 받아서 정치권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총리 재임 시절에 그럼 탈세, 이권 개입 또 자기가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각종 그 이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깨끗함하고는 거리가 먼 이제 정치를 한 거죠. 그러나 일반 민중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 지난 30여 년 동안 쿠데타가 빈발한 나라에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철호의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그 어떤 주인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엇나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배신 또 이중적인 어떤 인격의 소유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사악하다는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탁신 신나와 전 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과거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랐고 또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쭉 살펴볼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백리의 상징으로 칭송받아온 그 잠농의 어떤 청구를 받아서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잠농 시장은 2001년에 총선 때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실제 대단히 어떤 자신이 속한 어떤 정당 이제 어떤 발음이 좀 어려워요. 태국보다. 네, 그렇죠. 그래서 팔람탕당의 이 당수로 잠농 시장이 또 이렇게 또 끌어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부총리도 되고. 네. 이렇게 했는데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잠깐 뭐 좀 이상하게 된 거죠. 변질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둘 간의 어떤 철천지 원수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탁신은 원래 태국 치앙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 화교계들이 많은 49년 거기서 태어났는데 본인 스스로가 화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화교식 이름은 추다신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태국에서 경찰직을 수행하면서 한 경찰직 한 9년 했어요. 네. 근데 경찰직에 투신을 하면 열심히 그거만 하면 될 텐데 낮에는 경찰 생활, 밤에는 또 자기 일을 하면서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해요. 예. 그 주경야독 아시죠? 네. 그 반대되는 걸로 그러네요. 한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는 이 최대 이동통신사를 거느리는 시니와트라사라는 회사로 자기가 운영한 IT 기업이 그렇게 성장하게 돼요. 우리나라 치면 SK텔레콤 같은 또는 KT 같은 어마어마한 주류 이동통신사.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고위급 정치인들과 접촉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는데 네. 정치권에 들어오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농이 그 전 방콕 시장이 일반 빈곤층 민중들로부터 엄청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미지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전략적이었나요? 대단히 전략적이었죠.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또 그렇지도 않으면서.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악한 사람이다. 네, 그런 말이 맞죠. 예. 그 사업가였다라는 설명도 해 주셨는데 뭐 재산 자체도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많다면서요? 그렇죠. 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해요. 예. 지금 망명 생활하고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2007년 맨체스터 시티라는 축구 클럽 있잖아요. 영국의 네, 축구 축구 클럽. 명가죠. 명문이잖아요. 네. 거기를 인수해서 구단주가 되기도 해요. 그 사실만 봐도 뭐 재산 자체가 천문학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예. 그때 사실은 또 2000년 초반에는 리버풀 FC를 인수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맨시티를 인수하고 나서 초기에는 선수 영입도 열심히 하고 또 그 유명한 에릭슨 감독을 영입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태국 군사정부가 자금줄을 막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수루? 만수루 있잖아요. 만수르요? 만수루. 네. 그 아랍 재벌한테 이 구단을 2배 정도 이익을 받고 팔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망명 와중에도 손해보고 안 파는 거예요. 2배. 예, 더. 사업가적인 기질이 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앞에 태국 국민들이 여전히 탁신 전 총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총리를 하던 시절에 굉장히 태국 경제 생활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탁신은 그 총리 재임 시에 자기 어떤 사업가로서의 경험 이것을 10분 이제 활용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 무시되었던 농촌 지역인데 이런데 이제 힘을 쏟아가지고 농어촌 지역 또 개발도 하고 농가 부채 탕감 이런 것도 하고 또 그 당시 IMF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IMF 외환위기도 극복을 하고 또 의료보험 정책도 하고 또 마약 퇴치 작전 이런 것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군사 정권과 관련해서 군부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세금도 네. 많이 거두고 이러면서 국방 예산이 이제 삭감되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군부 쿠데타로 이어지게 이제 군부 쿠데타로 이어지긴 하는데 정책적인 면에서는 좀 흔히 말하는 그 포퓰리즘적인 정책 네.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 이 혜택을 받았던 농민들 또 빈곤층 이런 사람들은 탁신에 대한 어떤 향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 탁신 전 총리 그래도 언젠가는 복귀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나는 복귀할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탁신 전 총리가 지금은 망명 생활 중이지만
언젠가는 복귀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항상 지난 2000년, 지금이 201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지난 19년 가까이는 어떤 탁신이 태국 정치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탁신이 이 망명가에 있는 동안에는 탁신의 여동생, 네. 여동생도 탁신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향수에 힘입어서 2012년인가요? 그 무렵에 잠깐 집권을 해요. 한 네. 3년 정도. 그 당시에 오빠를 정치적으로 좀 그런 문제, 비록 망명이지만 어떻게 뭐라고 하죠? 어떤 정치적으로 좀 해결을 해서 석방을, 그러니까 죄를 없게 해주는 네. 그런 걸로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러나 또 군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싹을 도려내자 해서 한번 또 쿠데타 일으켜서 예. 또 그 여동생마저 감옥에 넣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거 때만 되면 탁신에 대한 향수 그렇죠. 이런 거. 그래서 네. 아마 지금은 뭐 망명의 그런 신세지만 언제든지 다음에 실제 국민적인 어떤 유권자로 수로 봤을 때는 네. 결코 탁신이 패배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또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반칙이잖아요, 사실은. 군부가 상원 250석을 미리 갖고 있으면서 750석 나머지 이거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반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렇죠. 그리워하고 여전히.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이 태국의 왕은 전통적으로 정치적인 중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쿠데타가 일어나도 왕은 그냥 말하지 않고 또 왕은 그렇기 때문에 또 존경을 받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지라고. 그 좋은 사람들은 태국어로 어떤 기득권적 왕당파를 의미하는 건데 네. 왕의 입장에서도 탁신이라는 이런 정치인이 있음으로써 왕권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왕권과 군부가 합작을 해서 탁신계를 아예 밀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국 내에서 여전히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는 탁신 친나와 전 총리라는 인물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성일권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